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매 탈탈탈의 설춘환입니다. 2024년도에는 과연 부동산 투자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나는 뭐 일반 매매, 급매를 통해서 또는 뭐 청약을 통해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또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또는 저처럼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그것은 각자의 선택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법원 경매가 주는 강점은 언제나 집에서 또는 이제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의 경매 나온 물건을 100%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라면은 또 흥정 필요한데 경매는 이제 흥정이 필요 없다. 다만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확실할 땐 어쨌거나 시세보다 못해도 10% 이상, 20%, 30% 싸게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일반 매매 시장에 가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테면 호가 차이가 너무 크다. 매도인은 한 6억에 팔려고 하고요. 매수인은 한 4억 5천에 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만 나중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매도인의 호가로 다가갈 것 같고 또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의 호가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현장에 임장 자주 많이 가보기를 기대하고요. 현장에 가서는 중개사무소를 들러서 꼭 그 지역의 어떤 호재, 악재,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세의 흐름, 계속해서 어떤 시세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또 매물의 개수는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매력적인 부천시 아파트 경매 4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부천의 임장을 뭐 거의 못해도 한 50회에서 100회 이상 갔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1호선 라인은 업무, 오피스가 좀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주거 지역으로서는 7호선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또 그것은 각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소사에서부터 대곡 지나는 서해선이 개통되면서 특히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기가 상당히 좋다. 김포공항에서는 또 이를테면 9호선, 5호선, 또 김포도시철도 등 상당히 부천의 교통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교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나중에 이제 GTX까지 부천 종합운동장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컨설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면 또 빌라, 오피스텔, 상가라면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낙찰받고 스스로 명도할 수 있다. 자생력이 있는 우리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경매 상식 간단하게 하나. 중복 경매는 다른 말로 이중 경매라고 한다. 여러분 중복 경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 소유자 A가 있다. 근데 A가 과거에 KB한테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또 이를테면 C라는 사람이 A한테 판결을 받았다. 자, 근저당권에 기해서 돈 안 갚으니까 경매 집어넣고 2023 타경 11번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C가 판결받아서 A가 돈 안 주니까 또 똑같은 부동산에다가 경매를 집어넣었죠. 2023 타경 1114번. 하나의 부동산에 최소한 하나, 2개 이상의 경매가 신청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복 경매 또는 이중 경매라고 한다. 또 이를테면 D가 판결받아서 또 경매했다. 이랬을 때 뭐 3중 경매 이런 말 쓰지 않고요. 어쨌거나 중복 경매 또는 이중 경매라고 한다. 중복 경매, 이중 경매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 경매 사건이 하나가 신청되었다라고 해서 또는 2개가 신청되었다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 경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무자가 자금 사정이 안 좋구나. 그래서 경매가 취소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천을 투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30 부천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제 생활권 구분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1호선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7호선 라인.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부천 소사권역, 역곡, 범박, 심곡 소사, 중동 상동권역, 송내, 중동 상동, 그 다음에 이제 춘희 원종, 춘희 원종 고강, 삼정. 기본적으로 서해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원종 지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종의 미래가치,
현재도 좋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원종이 지금 서해선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서부광역철도 연장선 그리고 나중에 청라까지 그래서 원종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공간구조 형성 전략인데요.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는 중심지 체계를 8광역 거점, 8전략 거점, 17 지역 거점인데 부천은 그중에서도 8광역 거점입니다. 핵심이죠.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전략 거점은 17 지역 거점은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30 도시공간구조 구상 발전축 딱 보면 중동 상동, 부천 소사, 그 다음에 춘희 이런 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도심과 부도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중심 원종국 고강, 그 다음에 역곡 범박, 송내, 삼정 이런 느낌. 어쨌든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 라인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부천이 이제 강남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중동, 상동이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개발이 더 많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은 어딘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라인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2개만. 자, 12월 13일 1년 투자 클럽반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경매, 주식,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함께 하고 다양한 혜택이 있죠. 자, 더불어서 12월 17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 마포구 임장 특강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임장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임장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부천시 아파트 경매 탑4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중동 아파트 부천지원 송내역에 있죠? 2023 타경 32134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중동의 레미안 부천 중동 공급 면적이 28평형 전용은 21.18 대지권은 12.07 8억 2천인데요. 한 번 떨어진 5억 7,540만 원 과연 어떨까? 입찰 보증금은 다 똑같죠? 5,754만 원 청구금액은 2,100만 원 그래서 경매가 좀 취소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빚은 8억 원이 넘는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2024년 2월 6일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천 지원 1호선 송내역 근처에 가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깔끔하네요, 여러분.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7호선 신중동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길 건너서 요런 쪽을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갈 거냐 여부는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신중동역은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천 시청역 옆에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쪽이라서 약간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가가 평가되었다. 자, 이 아파트는 2015년산 8년차 괜찮죠? 25층 중에 3층 납뱃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 21, 대지권 12.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5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율 사용하고 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해서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19년 6월 5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한 커멘트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점. 자, 이 건의 최근 이제 매매 사례 7억 4천, 7억 4천 9월 달에 7억 4천 5백.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요. 부천시 약대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약대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경매 8개 2022 타경 40510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약대동의 부천 두산 위브 트레지움 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이 45평형 전용은 36.66 대지권 18. 자, 감정평가 9억 원 한 번 떨어진 6억 3,100 등기부의 빚이 28억이라 경매가 좀 취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역시 아파트는 깔끔한 관심 있다면 12월 14일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천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 있는 거죠. 아까 아파트는 이제 여기 있었는데 요거는 여기 부천 시청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처에 이제 이를테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천 시청역 근처에 현대백화점 등등 주위에 뭐 인프라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2년산. 그러면 11년 차. 괜찮죠? 23층 중에 5층 좋고 전용 36 대지권 18.14.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2019년 9월 20일자. 역시 이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나.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9월 20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떠안을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는 거죠. 예,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올해 아파트 매매 사례가 없어서 2022년도 거 그랬더니 9억 4,500이 있다가 거래가 해지되었고 이제 7억 9천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중개사무소 세 군데를 들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파트는요. 예,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 사건 번호 2022 타경 39718. 자, 중동의 중흥마을 주공아파트 공구면적 16, 전용은 11.4, 3억 6,300인데 한 번 떨어진 2억 5,400, 등기채권액은 4억 원, 깡통 아파트네요. 느낌적으로 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1층에 주차는 어떨까? 현장 가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입찰은 12월 19일자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주위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라 상당히 인프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청역 또는 중동역에서 도보로 한 12, 3분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곧바로 이제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애들 키우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1995년산. 그러면 거의 뭐 30년 돼가니까 나중에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오겠죠. 15층 중에 2층, 전용 11.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대한생명보험의 근저당권 2009년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사실 뭐 소유자 겸 채무자가 거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임차인이 있죠, 여러분. 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09년 10월 28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떠안을 임차해 놓고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의 올해 이제 실거래가 봤더니 2월 달에 2억 6천, 10월 달에 11월 달에 2억 7천, 2억 4천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 파악한 다음에 최저가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파트입니다.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중동의 아파트 사건 번호 2023 타경 30619 중동의 설악단지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 18평형, 전용은 13.34. 3억 4천인데 두 번 떨어진 일단 1억 6,700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자, 일단 아파트는 여기 있죠. 주위에 이제 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어쨌거나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도보로는 한 15분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단지도 뭐 대단지고 해서 이제 가격 잘 고민해서 자, 93년산 이제 30년 됐죠? 네, 재건축 얘기 나올 것 같고 15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13, 대지권은 8.4.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21년도 12월 27일. 그런데 요거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네요. 그죠? 1억 8,500 선순위 임차인.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데 기본적으로 1억 8,500까지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뭐 1억 7천에 받겠다. 1억 8천에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경매 비용 감안해서 이거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못해도 1억 9천에는 최소한 입찰을 해야 된다. 1억 9천 이상은. 그래야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고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2월 27일 근저당권. 전입신고가 빠르죠? 선순위 임차인 얼마? 1억 8,500. 그러나 확정자도 빨리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중요하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임차권 등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1억 8,500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8,500을 다 배당 받아버리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배당을 1억 7천만 받았다. 그러면 못 받은 1,500만 원은 누가 책임진다? 낙찰자가 책임져야 된다. 왜? 선순위 임차인인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마도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다 받을 것 같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도 같은 면적 국토부 실거래가 1월 달에 2억 4,500, 10월 달에 2억 5천, 2억 7천, 2억 4천, 2억 5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강의 공지나 또 경매 물건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과의 접근성 좋고 또 가격도 매력적인 또 편리한 교통도 좋은 부천시의 아파트 경매 4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임장해서 적절한 가격, 그리고 실제로 관심 있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 다만 낙찰을 위한 낙찰 고가에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싸게 낙찰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수익을 위한 낙찰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